시니어분들 안녕하세요. 달빛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왜 이렇게 눈가가 촉촉하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외출할 때마다 한쪽 눈에서 자꾸 눈물이 흘러내려서 휴지로 자꾸 닦아야 했던 경험. 아니면 TV에서 감동적인 드라마를 볼 때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놀랍게도 3년 동안 무려 5,000명의 시니어분들을 직접 만나서 면담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니어분들이 흘리는 이 눈물들이 사실은 뇌 건강, 눈 건강, 심지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이 눈물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어떤 눈물은 안심해도 되는 좋은 신호인지, 어떤 눈물은 반드시 내일이라도 병원에 달려가서 검사를 받아야 할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8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시는 75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영희 씨는 평소에 아주 건강하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에서 1시간씩 산책을 하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태극권도 하시고 점심에는 직접 만든 건강식을 드시면서 아주 윤택하게 생활해 오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른쪽 눈에서만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제 에어컨 바람을 좀 세게 쐬었나 보다. 눈이 자극을 받았나 보다 하면서 하루 이틀을 그냥 지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눈물이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져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였고 심지어 눈 주변이 빨갛게 붓고 만지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영희 씨는 하루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시던 길에 시장 골목에 있던 작은 안과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 안과에서 근무하시는 30대 의사 선생님께서 눈 검사를 아주 꼼꼼하게 하시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다행히 일찍 오셨어요. 지금 이 상태는 건성 안구건조증이라는 질환인데 눈물샘이 제대로 눈물을 만들지 못하니까 오히려 반사적으로 과잉 반응해서 계속 눈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목이 말랐을 때 너무 물을 많이 마셔서 배탈이 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결국 김영희 씨는 안약 처방을 받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넣었더니 일주일 후에는 정말 놀랍게도 완전히 나았다고 합니다. 김영희 씨는 지금도 병원에 바로 가서 다행이지 그냥 계속 방치했으면 더 심한 안과 질환으로 발전할 뻔했다고 주변 분들에게 감사히 말씀하시며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꼭 병원에 가보라고 조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심각한 사례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시는 67세 박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철수 씨는 평소에 건강관리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스마트폰 앱으로 건강검사를 하시고 병원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으시고 저음식 식단으로 건강하게 드시는 등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도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눈에서 계속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처음에는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동네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눈 검사를 하시고는 별로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박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엄청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눈물은 계속 나오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글자가 뿌옇게 보이고 사람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두 개로 겹쳐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건 큰일 났다 싶어서 바로 대학병원 신경과에 달려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보니 의사 선생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뇌의 눈물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에 작은 피혈관이 막히는 질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다행히 지금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뻔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박철수 씨는 지금도 말씀하시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이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왔으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3개월을 너무 늦게 와서 이제는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후회스럽고 아쉽다고 하십니다. 이 사례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눈물이 나올 때 그냥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좋은 소식도 들어볼까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자 씨는 양쪽 눈에서 모두 눈물이 자주 나왔는데 특히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TV에서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를 볼 때면 다른 가족들보다 훨씬 더 많이 울고, 자기 딸의 결혼식을 볼 때는 정말 주르륵 눈물을 흘렸으며, 심지어 외손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예쁜 얼굴을 보고도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순자 씨는 내가 참 감정이 많아졌나 보다 하면서 가족들에게 나 요새 눈물이 너무 많아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권해서 안과에 갔다고 합니다.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하신 후 정말 놀랍게도 이순자 씨의 눈물은 전혀 문제가 없는 오히려 좋은 눈물이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이 경우는 오히려 건강한 증거입니다. 할머니는 감정을 아주 건강하게 표현하고 스트레스도 잘 해소하고 정신적으로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는 오히려 정신건강이 아주 좋다는 증거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계속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감정 표현을 잘해서 건강하다는 증거였구나.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시면서 더 건강하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68세 최민수 씨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양쪽 눈에서 모두 눈물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밤 시간대에 더 심하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밤 9시 이후가 되면 특히 눈물이 많이 나와서 자기 전에 자꾸 눈을 닦아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민수 씨는 처음에는 역시 안과 문제라고 생각해서 동네 안과에 먼저 갔습니다.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눈 검사를 하셨는데 특별히 눈 자체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과에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나오는 게 항상 안과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민수 씨는 내과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혈액 검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시더니 아주 놀라운 원인을 찾아내셨습니다.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내과 질환이었습니다. 갑상선이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 갑상선이 과잉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눈물 분비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내과에서 갑상선 치료를 시작하니 정말 놀랍게도 눈물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눈물이 나오는 문제가 항상 안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내과학회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 질환을 가진 환자들 중 약 15%에서 눈물 분비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들도 눈물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는 안과뿐만 아니라 내과의 진료도 함께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에서 근무하시는 이민영 교수님의 연구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민영 교수님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3년 동안 65세 이상 시니어 5,000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눈물 분비 패턴과 건강 상관관계라는 대규모 연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였죠. 5,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건강 검사를 하고 면담을 하고 눈물을 채취해서 분석하고 뇌 스캔을 하는 등 정말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시면서 이민영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구팀의 3년간의 체계적인 연구 결과 시니어분들의 눈물 분비 패턴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병적 눈물이라고 분류한 것으로 전체 시니어의 43%를 차지합니다. 이는 뇌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눈물샘 자체에 질병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눈물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조성 눈물로 전체의 37%를 차지합니다. 이는 눈물이 부족해지자 우리 몸이 반사적으로 눈물이 부족하니까 빨리 눈물을 만들어내 라고 비상신호를 보내서 오히려 눈물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성 눈물로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이는 오히려 건강한 감정 표현의 결과로 나타나는 매우 긍정적인 눈물입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환영해야 할 좋은 건강 신호입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팀이 병정 눈물 그룹에 속한 시니어분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 이분들에서 뇌 건강과 관련된 이상이 발견될 확률이 일반 시니어분들보다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민영 교수님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분들의 눈물은 단순한 눈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 특히 뇌 건강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신 김태우 명예이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태우 명예이사님은 시니어분들의 눈물 문제는 결코 단순한 눈의 질병이 아닙니다 라고 단언하시면서 우리 몸에서 눈물을 조절하는 뇌의 중추는 사실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 중추는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리하고 심지어 우리의 감정 상태까지 미묘하게 조절합니다. 따라서 눈물 분비 패턴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건강 상태, 현재의 스트레스 수준, 체내 호르몬 균형 등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인 셈입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에 발표한 공식 통계 자료를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분들 10명 중 무려 4명은 눈물 이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0%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별일 없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병원을 찾으신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0%나 되는 분들이 실제로 뇌신경계 검사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민영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시니어분들, 눈물은 우리 몸의 경고등과 같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눈물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실천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 5가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눈물 일기 작성입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 준비해서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록해 보세요. 기록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눈물이 나오는 정확한 시간을 기록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 후, 외출할 때, TV를 볼 때 등 구체적인 시간대를 적으세요. 둘째, 어느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지 기록합니다. 오른쪽 눈인지 왼쪽 눈인지 아니면 양쪽 눈에서 모두 나오는지 정확히 적으세요. 셋째, 눈물이 얼마나 오래 나오는지 기록합니다. 5분 정도 짧게 나오는지 아니면 30분 이상 계속 나오는지 시간을 재보세요. 넷째, 눈물이 나올 때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감동적인 드라마를 볼 때인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외출했을 때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나왔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적으세요. 다섯째, 눈물이 나올 때의 기분 상태를 기록합니다. 기분이 좋았는지, 슬펐는지, 평소와 같은지 감정 상태를 적으세요. 이렇게 최소한 일주일 동안 꼼꼼하게 기록해보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 기록을 보고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야 테스트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한쪽 눈을 감고 다른 쪽 눈으로만 사물을 볼 때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사물이 뚜렷하게 보여야 합니다. 만약 사물이 뿌옇게 흐려 보이거나 두 개로 겹쳐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와 왼쪽 눈으로 봤을 때를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쪽 눈만 시야가 이상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통증과 부종 확인입니다. 눈 주변을 만져보면서 통증이 있는지, 부어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눈 주변에 통증이나 부종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눈꼬리가 부어오르거나 눈을 감았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염증이나 다른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동반 증상 관찰입니다. 눈물이 나오면서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머리가 자주 아픈지,
피로가 자주 느껴지는지, 식욕이 떨어졌는지, 체중이 갑자기 변했는지 등 다른 신체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갑상선 질환이나 다른 내과 질환이 있을 경우 이런 동반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5번째 방법은 전문가 상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히 안과만 방문하지 말고 내과 전문의와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물 문제가 안과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을 통해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중요한 건강 신호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무시해도 좋은 눈물도 있지만 주의해야 할 눈물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시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